2021년에 나라의 운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네. 라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나라의 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가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제 어느 정도라고는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나라의 국운, 그러니까 나라의 운기가 좋으면 백성도 편할 거고 나라의 운기가 안 좋으면 국민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1년도 신축년에 우리나라의 국운을 오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상반기는 공곤하고 하반기는 태평하다. 안정대시 출세 지상이다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먼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층, 개혁, 혁신, 개척이나 이런 쪽에서 부딪히는 새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관계로 서쪽, 운기적으로는 대장군에 속해 있다 보니까 동토의 바람이 불 수 있으며 서북부 이 방향 쪽으로는 조객살이 머물고 있고 동쪽에는 삼살이 치게 되면서 장년층, 중장년층, 그러니까 30대에서 60대 이분들이 심신건강에 더욱 힘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과 국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상반기 12달 중에 6달에 대한 우리나라 국운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네, 음력 정월달은 먹구름에 가려졌던 구름이 달빛을 향해서 나오는 형국이니 정치계, 개인에게도 변화가 생겨서 안정세로 들어갈 형세이지만은 시끌벅적한 정치의 혼란으로 인해서 소란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월 달에는 좀 어떨까요? 기인성이 강한 이 음력 2월에는 지진 또는 해일, 이 항만 쪽에서 우환이 겹치고 또한 정치계의 기인성으로 인한 그 여파가 아마 또 시끄러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3월 달에는 좀 어떨까요? 네, 3월 달에는 서쪽 바람입니다. 서쪽 바람은 서쪽의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 서쪽의 나라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마치 길조처럼 불어온다. 이런 운기로 볼 때 외교 안보, 경제하고 정치계에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이 시기에 항만과 항공에 큰 우환이 오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괴가 나왔어요. 음력 4월에는 뜻하지 않았던 전염병, 또 폭발, 화재로 인한 크게 놀랄 수전, 그로 인해 중장년층의 신체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웃나라와 외교, 문화, 전쟁의 여파로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전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5월 달에는 또 어떨까? 네, 그렇습니다. 5월 달도 그리 좋지는 못하네요. 국내외로 시끄러운 일들이 안정세를 조금은 찾아가는 듯 하지만 정치인 및 개인들에게 대망신수가 있을 수 있는 그 달이 또 음력 5월이래요. 이 달에는 특히 망신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태평성대의 기운이 잠시 잠깐 오겠으나 근데 이달 또한 시끄럽네 아주. 정치계 그런 시끄러운 소란이 예상되며 이달에 특히 기업인, 공직자,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확장, 이전, 창업,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이 만약이라도 계신다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념하지 않으시면 관제구설로 인한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달이 음력 6월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상반기 기운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도 힘들고 계시지만 이 상반기도 그리 밝지는 못해요. 국가의 운기도 살피시면서 건강한 상반기가 되시길 대원사 맷돌 할매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나라의 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2021년에도 거의 대재앙 수준의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거를 촬영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요즘 시국이 네네. 다들 너무 어려워하시고 네네. 힘들어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받으신 공수를 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해봤거든요. 2021년도 신축년에는요, 땅과 불과 물을 조심해야 돼요. 신축년에는 물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땅에도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땅이요? 네. 땅이 갈라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싱크홀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집안에 흔들림이 많아요. 지진. 그치. 지진이 이유 모르는 지진이 약하게든 강하게든 중간이든 그 흔들림이 있고 불도 내년엔 조심을 해야 되고요. 물도 조심을 해야 돼요. 내년에는.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옵니다. 내년에는 또 바이러스가 오는데 그거는 제가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우리가 내년에는 만약에 이렇게 개인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뭐 시골에 있는 집들 집안이 튼튼하지가 않으면 보수 공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땅에 갈라짐도 있고 물 조심해야 되고 하니까는 집안을 잘 단돌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내년에도 좀 힘들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힘들 때는 약간 주춤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좀 아껴 쓰고 살아가면 되니까 그렇게 현명하게 판단 잘 하시면 되고요. 내후년에는 무조건 좀 물, 땅 그거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을 하기가 겁이 나고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또 조심하고 가는 게 좋겠죠. 또 내년에는 또 별이 하나가 또 질지도 몰라요. 그거는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별이 진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내가 누구다가 딱 집을 수는 없어요. 받은 건 있지만 제가 이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우리가 힘들수록 뭉쳐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날 있어요. 좋은 날 있으니까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가슴 활짝 피시고 이것도 있대요. 힘든 것도 즐기잖아요. 즐기면 그게 바뀌어서 운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자고요. 불안해하지 말고 그래야지 운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즐기자고요. 우리가 힘든 것도 즐기면서 즐기면 그게 좋은 운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항상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하시고 집안에 다 편안하시고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왜 항상 서민만 힘드냐? 옛날에는요 잘 살고 중간 못 살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중간이 없어졌어요. 잘 살면 잘 살고 못 살면 못 살고 이게 딱 구별돼 있어요. 완전히 구별됐어요. 이게 보면은 옛날엔 중간이 있었거든요. 이 중층이 있어야지 그래도 이게 원활하게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 중층이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잘 살면 잘 살고 못 살면 못 사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못 사는 사람이 영원히 못 사냐? 아니야. 또 이 잘 살면 영원히 잘 사냐? 그것도 아니야. 우리가 음기가 양기되고 양기가 음기된다 그러죠? 바뀌는 게 있어요. 우리가 힘들수록 잘 나갈수록 우리가 고개 뻗으면 안 돼요. 옛말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야. 옛날 어른들이 그 말이 맞는 게 왜 맞냐면은 잘 나간다고 뻗으기 해봤자 나중에 깨로고 찌르면 무슨 창피야. 그리고 못 산다고 움츠려봤자 소용없어. 못 살아도 똑같은 사람이고 잘 살아도 똑같은 사람이야. 밥 3끼 먹고 2끼 먹고 똑같아. 어?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남한테 욕 안 먹을 짓 하고 엉망 안 들 짓 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산다 해서 기죽지 마세요. 잘 산다 해서 뻗어기지 마세요. 언제부터 이게 바뀔지 모르니까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면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이제 2020년 구금 관련해서 2편 정도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 2020년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 좀만 힘내자라고 이제 넘어가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2021년이 궁금할 거거든요. 아, 굉장히 궁금하고 어려운 주제죠. 2021년에는 사실은 정치 쪽의 부분은 상반기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닫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끝나는 부분에서 운을 좀 약간 타고 나서 재물 부분이 풀릴 수가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작년 즉 2020년 10월 달부터 풀렸던 운세가 2021년 봄에 가서 상승 기운을 타게 된다. 그래서 재물이 황금기를 도래할 수 있는 준비 그 시점에 오게 돼서 경제 부분은 의외로 밝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지금 시국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경제적인 부분이 활성화되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인 활성화 부분은 내수 경제가 한 4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바깥에 수출하는 부분이 60% 정도가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게 이제 의약품이라든가 이렇게 환란을 겪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속 연장선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수출의 길이 열릴 수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아직 끝났듯 하면서도 안 끝난 게 이제 그 환란 부분이고 질병인 부분이라 판단되는데 이게 거의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역 감정이 굉장히 커져서 요 봄 시기에서도 아직도 잔재적으로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 완벽히 끝나지 않고 계속 그 질병 부분은 꾸준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고요. 큰 불은 사라졌고 작은 불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판단되고요. 이거는 좀 특이한 건데요. 6월에 천재지변, 나라의 땅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세요. 양력인가요, 선생님? 음력인 것 같습니다. 예, 음력 6월 달에 나라의 땅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라든가 산에서 나는 불이라든가 화재, 그게 음력 6월 달에 보여요. 그래서 전반적인 총론을 봤었을 때는 정치는 상반기가 혼란스럽고 중반기 하반기에 가서는 안정권에 취하게 되고 경제 부분은 내수 부분은 반전에 가깝게 풀릴 수가 있고 수출 부분은 활성화될 수가 있다. 코로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아직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2021년 9분은 상반기부터가 고생이거나 힘들다라기보다는 좀 희망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2021년엔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라가 편안해야 백성이 편안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나라가 너무 안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갈피를 못 잡아. 코로나가 와서 경제난이 흔들리고 많이 힘들었는데 서울에서는 또 집값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서울에만 집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정부가 빈대 잡자고 초가집에다 불을 지른 격이야. 우리 서민들은 그렇잖아요. 집을 한 채 사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에다 희망을 갖고 꿈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무산되는, 지금도 힘들지만 올 겨울쯤이 되면 경제난이 더 힘들어져요. 지역별로 분열이 생겨. 올 겨울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신축년 되기 전에 경자년을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 과정에서 후폭풍이 올 것 같고 불안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부동산 경기는 지금 뭐라고 예측을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면 굉장히 지금 바닥이어서 이것 때문에 경기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집값이 어느 정도 좋은 방안이 나와서 해결이 돼야만이 어느 정도 부동산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좋은 대책도 없고 요즘 그 주식 시장에 이제 돈이 좀 많이 몰렸다 하는데 주식 시장은 좀 어떻게 앞으로 주식 시장도 전망이 어두워요.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2, 3년 동안은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시고 현찰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은 어떤 거에도 투자를 해도 거기에 흑자를 내기가 힘들어.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만 경제가 난이 있는 게 아니거든. 지금 전 세계가 운이 흉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잘 되려면 내 사촌의 팔촌까지 잘 살아야 내가 편안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교도 그렇고 여러 물자도 그렇고 세계 뭐 여러 나라 동맹을 안 맺을 수가 없잖아. 어떤 나라를 지금 배제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속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3, 4년 이렇게 갈 것 같아. 일단 정치계가 안정이 돼야 돼. 지금은 정치계가 저렇게 불안정하니까 그 불안감을 우리 국민들이 다 껴안게 되고 그걸 느끼고 지금 우리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미래가 없어.
점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희망을 갖고 내년을 꿈꿔보고 내후년을 꿈꿔보고 이 다음에 뭐를 해야지 이런 희망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신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는 겉보기에는 멀쩡해.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처가 많고 골마 있는 부분이 많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처를 안고 살거든. 우리가 세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님이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힘든 시국을 마무리하고 좋은 정책을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고, 또 신축년으로 들어가면서 초반에 좀 흔들리다가 중반에서는 조금 안정권이 들어가요. 국민들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는데 후반에는 또 한 번 정책에서 시끄러워진다. 그리고 몇 사람이 된다라고는 얘기는 정확하게 해드릴 수는 없고 판도라의 상자를 안고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도 있을 걸로 보이고, 경자년 후반부터 신축년은 중간에 경제가 살아났다가 후반에는 다시 흔들리고 국민들이 또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해운년이다. 네, 오늘은 이제 또 하나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들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네. 특히 이제 2020년은 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네네. 사태까지도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개개인마다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 구군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미리 보는 2021년 나라의 구군. 네. 2020년도에 경자년, 지금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의 hin지해인데 2021년 신축년은 신소해입니다. 토생수, 금생수로 입력과 출력이 잘 되는 한 해가 되면서 정신적으로는 학업, 공부, 학위, 자격증 등을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만 반면에 재성이 없기에 육체적인 진로, 직업에서는 불리하고요. 신축년은 경자년을 이어서 경제적으로 불황이 더 많이 깊어지고요. 또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많이 팍팍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치, 사회적으로는 레임덕이 가속하게 되어서 혼란이 심해져서 새로운 리더십과 또 비전과 희망을 찾기 위해서요. 불안과 혼란 속에서 사회 곳곳에 참여하는 사회 참여자와 시도들이 첨예와 대립으로 분쟁을 만들기도 하며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축년 2021년도에는 탁상 공론만 하지 말고 현장에 임하면서 늦지 않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실용성이 중요하고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파가 많이 심하잖아요. 2021년도 국민의 갈등이 많이 커질 거고요. 또 중소기업 같은 그런 부포 소출을 하면서 실업자가 많이 증가할 겁니다. 대신 2021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하락이 10%에서 20% 정도 하락이 될 걸로 보이고요. 주식, 부동산 경매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 8월 달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현금 보유자는요, 크게 선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빚투자,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큰 손해를 보니까 혹시라도 2021년도에 어떠한 좋은 이야기가 들어와서 빚을 내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빚을 내면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라고 보입니다. 무주택자들은 내년 하반기를 좀 노려야겠네요. 그렇죠. 무주택자들은 하반기 운이 많죠.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2020년도에 그 기운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탁 되진 않고요. 하반기에는 그래도 부동산 쪽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의 운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은 다 거의 우리가 서민들이 많잖아요. 거의 한 80%, 90%까지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업자들도 많이 생기니까 그나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살지만 거의 80~90%는 많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을 위해서 지금 하반기에 나왔으니까 일반인들이 조금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자들은 크게 선전이 되니까 좋지만 현금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나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빚을 내서 절대 뭐 사업 투자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요. 단지 있는 거를 잘 지키는 게 우선일 거라고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재산이라도 지키고 가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레임덕을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제 거대 여당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레임덕이 좀 실현이 될까요? 그래도 그 레임덕 실현이 되죠. 많이 힘들죠. 싸운다는 거죠. 지껏 말게 나타나는 그런 그 서로 공백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의견 충돌도 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들이 서로 다 정치인들도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파끼리 다 잘났대 자기만. 구독 좋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요. 물론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싸움이 있겠지만 또 국민도 코로나 여파로도 많이 갈등과 싸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다 모아서 한 뜻이 된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조금 이겨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